안녕하세요. 투쌤입니다. 네, 지금 고2 수원 중간대비 5일차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점검이고 여기서 개념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최소한의 개념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 개념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시킬 건지, 그리고 시험을 보기 위해서 최적화된 개념 내용을 배우고 난 다음에 문제를 빠르게 스피드하게 풀어내는 그런 능력들을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개념이 부족하신 분들은 내용들을 좀 보고 영상 수업을 들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일차의 유형 5번째 로그의 여러 가지 공식 파트를 배울 건데, 요 앞쪽에서 로그의 성질이 연산 파트라 그랬습니다. 이 로그 파트는 다 연산이에요. 그때 로그가 들어있는 연산에 대한 계산들을 항상 밑을 기준으로 보자 그랬죠. 그래서 이 로그의 여러 가지 공식 파트에서는 어떨 때 이런 걸 쓰는 거냐면 바로 밑이 뭐 할 때? 다를 때 이 로그의 여러 가지 공식을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밑이 다르면 뭘 쓰는 거냐면 밑변환 공식을 쓰는 겁니다. 먼저 결과부터 설명을 하면, 자, 로그 A의 B라는 녀석의 밑변환 공식은 로그 BA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밑을 이렇게 똑같은 녀석을 이렇게 같이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꼭 신경 써야 될 거는 요 내용이, 요 부분이 요렇게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걸 꼭 머릿속에 인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로그 A에 대한 밑변환 공식이 이렇게 밑을 C로 통일시키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거꾸로 가는 연산도 꼭 연습을 해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그의 여러 가지 공식은 이제 밑변환 공식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공식을 만들 건데, 그때 밑이 다를 때 쓴다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밑변환 공식을 이용한 여러 가지 공식을 좀 보면, 이 밑변환 공식을 그대로 쓸 때 첫 번째로 배우는 게 우리가 로그 A의 B는, 자, 얘네들이 밑과 진수를 바꿔주면 서로 역수관계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걸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B의 A가 있을 때 이 값이 양수들이라고 고정을 하면 얘에 대한 뭘 구할 수 있냐면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둘은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곱이 1로 일정합니다. 그러면 곱의 값이 주어졌을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네들 역수관계 1이 되면서 이 값의 최소값은 2가 되겠다,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내용을 이용해서 또 우리가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C의 A 이렇게 주어지면 밑변환 공식을 써서 얘가 로그 A분의 로그 B, 로그 B분의 로그 C, 로그 C분의 로그 A 이렇게 상용록으로 밑을 통일시켰다고 한 원리를 알고 계신 다음에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밑 위에 밑 이렇게 지워져서 이 값은 1이구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배웠으면 배운 공식들을 최적화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두고 문제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A의 로그 A의 M승의 B의 N승 이렇게 있으면 요 녀석은 이렇게 밑에 지수에 있는 경우, 진수에 이렇게 지수가 있는 경우는 앞으로 끄집어 놨을 때 이렇게 n분의 n으로 끄집어 나오고, 그 다음에 로그 A의 B라고 계산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배우는 거고. 그다음 네 번째로는요, A의 로그 A의 B라고 했을 때 이 지수에 있는 이 진수와 밑을 서로 바꿔줘도 가능하다. 왜 그런지 증명하는 거 안 합니다. 왜? 개념 공부 시간이 아니라고요. 그냥 요 공식을 써서 이 값이 1이 돼서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런 공식들을 밑이 다를 때 내가 사용할 수 있구나 정도를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로 가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공식만 알면 되느냐? 아닙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로그의 연산이 주어지면 이제는 로그의 성질과 밑변환 공식을 다 배웠기 때문에 두 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밑이 뭐하면 같으면 뭘 쓰고 바로 로그의 성질을 쓰시는 거고요. 밑이 뭐하면 다르면 뭘 쓰는 거냐면 바로 밑변환 공식을 쓰는 거예요. 즉 밑변환 공식을 이용한 여러 가지 공식을 쓴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로그가 포함되어 있는 연산. 그리고 두 번째로 여전히 계속 중요한 건 어떤 시계값을 구하든 미지수 값을 구할 때 로그 a의 x에서 누가 요 전체가 바로 요 뭐라고? 요 전체 값이 뭐인 경우가 많아? 미지수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로그 만약에 a에 이렇게 xy가 주어져도 얘는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니까 이 각각이 뭐야? 미지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xy를 미지수로 보는 게 아니라 로그를 포함한 녀석의 문자를 전체 미지수로 봐야 된다. 이런 내용 꼭 머릿속에 인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라는 거야.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기출문제가 로그 연산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겁니다. 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 기출문제 이제 풀어볼 건데 첫 번째로 2019년도 남강 4번 문제예요. 자,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는 거야. 어떤 로그가 들어있는 연산이 나왔잖아. 그러면 일단은 요 부분은 밑이 지금 2로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1번이라 놓고 더하기 요 부분. 자, 요 부분은 지금 밑이 2, 3, 4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밑변환 공식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봐야 되고 요거는 이제 모양이 얘랑 위치 바꾸는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부터 먼저 접근을 해보면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4 곱하기 로그 4의 8 이렇게 주었잖아. 그러면 위, 아래 이렇게 지워주는. 그럼 남은 게 밑이 로그 2고 위에 8이 남았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2의 3승이니까 이 값은 3이 돼서 2번의 결과값은 3이 되겠더라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밑변환 공식을 이용한 여러 가지 공식 중에서 로그 4의 구가 있는데 얘는 2의 제곱이고 얘는 뭡니까? 3의 제곱일 때 이렇게 앞으로 끄집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일단 얘는 신경 쓰지 마. 그러면 2분의 2가 되면서 지워집니다. 이렇게 지워지는 효과가 나요. 그럼 뭐가 되냐면 2의 로그 2의 3이 돼서 누구와 누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뭐하다 그랬어? 위치를 바꿀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3 로그 2의 2가 돼서 이 값은 3이 되겠다 해서 3번도 3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나머지 1번이 있는데 1번만 남았는데 1번은 보시면 로그 2의 4 루트 3 그 다음에 로그 2의 2분의 1 6의 2분의 1 더하기. 그러면 얘 분모로 얘 분자로 하니까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지워졌다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2의 3의 여기는 2분의 3세가 이렇게 들어가죠. 자, 얘를 이렇게 끄집어냈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 놓고 로그 2의 더하기 빼기 진수끼리 뭐가 되고 곱이 되고 뭐가 되고 나눗셈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루트 3은 2분의 1승이 될 거니까 미치 같은 녀석의 나눗셈은 차가 되기 때문에 2분의 1에서 2분의 3을 빼주면 여기는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3의 1승이 되고 3의 1승은 3의 여기 2 나눠지고 로그 2의 8이 돼서 얘도 역시 3이 돼요. 그래서 3 더하기 3 더하기 3 돼서 9가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는 겁니다. 이런 연산들이 뭐 해야 된다고? 자유자재로 펼쳐져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신고 11번 문제죠. 자, 1이 아닌 양수 XYZ에 대하여
로그 XYZ는 0일 때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로그 XYZ는 뭐라고? 0일 때. 자, 요런 어떤 상형 로그의 값이 주어졌으니까 이거는 로그의 정의를 통해서 XYZ는 얘는 10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죠, 상형은. 그럼 10의 0승은 XYZ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로그의 정의를 통해서 일단 이 1번식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가 포함되어 있는 연산들이 나왔잖아요. 항상 밑을 기준으로 골랐으니까 얘네 둘이 밑이 똑같죠, X로. 얘네 둘이 똑같죠, 누구랑? Y로. 그 다음에 얘랑 똑같죠, Z로.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면 밑이 같은 녀석이 하면 진수끼리 뭐가 되니까 곱이 될 거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랑 표현이 되면 로그 Y에 뭐가 될 거예요? XZ가 될 거예요. 근데 얘는 1이 아닌 양수들이기 때문에 다 양수 조건이 진수 조건이 들어가 돼 있는 겁니다. 원래는 다 쓰고 가야 돼요, 원래. 그 다음에 로그 Z 밑이 Z로 똑같을 때는 로그 Z에 뭐가 되는 거야? XY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 놓고 원래는 밑이 다른 어떤 연산들을 할 거니까 얘를 갖다 밑변환 공식을 쓸 건데 그걸 가기 전에 요 값을 활용해 볼까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YZ가 있고 XZ가 있고 XY가 있는데 요런 것들을 우리가 한 문자로 표현하는 게 좋잖아요. 문자를 소거시키는 게 좋잖아. 그러면 여기서 XY는 뭐라고 쓸 수 있고 Z분의 1이라 쓸 수 있고 YZ는 X를 양쪽에 넣으면 X분의 1이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Z는 Y분의 1, 즉 이렇게 두 개의 문자들을 하나의 문자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YZ 대신에 X분의 1을 집어넣는 거고 XZ 대신에 Y분의 1을 집어넣는 거고 Z 대신에 Z분의 XY 대신 Z분의 1을 집어넣으면 X에 마이너스 1 쓰니까 이 값도 마이너스 1, 이 값도 마이너스 1, 이 값도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얼마더라? 마이너스 3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로그가 들어있는 연산들을 이렇게 입장을 생각하면서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시면 미등여고 9번 문제인데 1이 아닌 양수 P에 대하여 자, 이런 식으로 로그 2의 P 더하기 로그 3의 P는 2분의 3 곱하기 로그 2의 P 곱하기 로그 3의 P가 성립할 때 P3승을 구하래. 그럼 얘는 P가 미지수인 거야. P가 미지수인 겁니다. 그럼 보통 저런 식으로 P가 미지수면 로그의 정의를 써서 P 값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즉 로그 2의 X가 예를 들어서 4야. 그럼 X를 구할 때 이렇게 로그의 정의를 써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얘는 로그 뭐의 P의 3승을 구하라는 게 아니니까 P3승을 미지수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이 조건을 쓰려면 내가 분명히 로그의 연산이 들어있으니까 로그 연산을 할 건데 밑이 달라요. 이렇게 2와 3은. 근데 진수가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혹시 밑이 다르니까 밑변환 공식을 써서 로그 2의 P를 로그 P의 2로 표현하면 역수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로그 P의 3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역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2분의 3 곱하기 로그 P의 2분의 1 로그 P의 3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 놓고 양쪽에다가 뭘 곱하는 거냐면 로그 P의 2 곱하기 로그 P의 3을 양쪽에다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 곱하면 얘는 우변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3이 되겠죠. 그리고 좌변은 얘를 여기다 곱하면 로그 P의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로그 P의 2가 되면서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밑이 같은 녀석의 로그 연산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제 로그 성질을 쓰면 로그 P의 6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3이 될 거고, 나는 P를 구하는 거니까 로그의 정의를 쓸 수밖에 없어요. P의 2분의 3승이 뭐가 돼서 6이 돼서 나는 P3승이 미지수니까 양쪽을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제곱을 하면 P3승은 얼마? 36이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깔끔하게 풀리는 거예요. 뭐 다른 몇 타의 생각을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항상 로그의 연산이 들어가면 밑이 같은지 다른지만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 그 대신
로그의 성질이나 여러 가지 공식들 모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강신고 소수령 4번 문제예요. 두양수 xy에 대한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을 못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립방정식의 핵심은요. 항상 미지수를 뭐 하는 거냐면 소고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지수를 소고시키는 방법은 가감법도 있고 두 번째는 대입법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방법만 있나?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그때 어쨌든 간에 미지수를 갖다가 내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러면 더하기 빼기로 이루어졌으면 가감법을 쓰는 거고 곱하기나 이런 걸 쓰면 대입법을 쓰는 거예요. 곱하기로 했으면 나누기를 쓰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미지수를 소거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얘는 xy의 값을 구해요. 그럼 xy가 미지수인데 분명히 얘는 로그 3x, 로그 4가 이렇게 로그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런 값을 구할 때는 분명히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로그의 정의를 쓰거나 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나는 이 연립방정식을 봤을 때 로그 3x니까 얘를 미지수로 보는 게 아니고 이 전체를 미지수로 보랬죠. 그럼 얘를 만약에 x가 넣었다고 할게. 그러면 로그 4의 y 같은 경우는 얘는 2의 제곱 이렇게 쓰면 요 앞에 있는 건 2분의 1로 이렇게 분모로 간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로그 2의 y를 갖다가 내가 라지 y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밑이 3인 녀석의 로그 3x와 한 문자, 밑이 이 녀석의 로그 2의 y를 한 문자로 넣었을 때 밑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얘는 로그 2의 x예요. 밑이 다르단 말이야. 그때 머릿속에 드는 게 뭐라고? 밑변환 공식. 그래서 나는 밑변환 공식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로그 2분의 로그 x 이렇게 상형 로그로 표현을 했습니다. 로그 3분의 로그 y 그 값이 2라고 줘줘. 요렇게 놓고 보니까 기본기가 되어 있는 친구는 얘가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쓴다고? 로그 3분의 뭐라고요? 로그 x 곱하기 로그 2분의 뭐라고요? 로그 y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때 요 모양 내가 꼭 기억해두라 했어. 밑이 같으면서 3x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를 다시 밑변환 공식 역과정을 통해서 로그 3x로 표현할 수 있고 얘도 뭐라고? 로그 2의 y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밑변환 공식 로그 a의 b가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요렇게만 요 과정으로만 기억을 했던 사람은 이렇게 역과정을 쓸 수 없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요렇게 하는 걸 연습을 했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위치 바꾸면 여기 나오겠네가 연관돼서 생각이 되는 거야. 연관돼서. 아니 나는 이렇게 바꿔서 교환법칙 몰라서 못 풀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 곱하기 교환법칙 A, B냐 B, A냐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아요. 3살은 좀 그렇고 한 10살 정도 되면 다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게 떠올라야지. 이런 과정을 연습을 해야 얘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얘 곱하기 얘가 2가 돼서 위의 식을 다시 치환한 걸로 쓰면 x 플러스 2분의 y는 마이너스 2라는 식이 하나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xy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된다는 두 번째 식이 나온 거야. 그럼 나는 빨리 미지수를 소거시키기 위해서 위에 있는 식 x를 마이너스 2 빼기 2분의 y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 대신에 집어넣어서 이 x를 소거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대입법을 쓴 거예요. 외우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미지수 소거시킬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빼기 2분의 y 곱하기 y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될 거고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분의 y제곱에 마이너스 2y는 2가 될 거고 양쪽에 2를 곱한 다음에 1로 넘길게요. 그럼 2를 곱한 마이너스 y제곱을 넘기면 y제곱이 될 거고 2를 곱한 마이너스 4 넘기면 플러스 4y가 될 거고 2를 곱하면 플러스 4가 돼서 y 플러스 2의 제곱이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y는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2가 되더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요 x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나는 라지 xy를 구하는 게 아니라 스몰 xy를 구하니까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럼 얘는 로그 2의 y가 뭐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2의 마이너스 2승인 4분의 1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 로그 3의 x는 뭐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돼서 x는 로그의 정에 따라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3분의 1이 돼서 둘이 곱해주면 11분의 1이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푸는 문제. 이해하셨죠? 꼭 이렇게 연습을 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연산 여기서만 쓰고 끝난 겁니다. 나머지는 연립방정식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 삼성 4번 문제인데, 자, 지금 보시면 좀 작게 써서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로그 A의 3은 6이고 로그 B의 9는 뭐가 되는 거야? 3일 때 로그 A의 9B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주었어요. 자, 어떤 걸 미지수로 볼 때 중요한 건 항상 밑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얘는 A고 얘는 B고 얘는 A야. 그럼 어떻게 하면 밑을 갖게 해줄 수 있지? 이렇게 조건이 주어진 걸 이용했을 때라고 봤을 때 보면 여기도 3이 돼 있고 얘도 3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요건 이렇게 2로 앞으로 끄집어내고 로그 B의 3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3이다 이렇게 주어줄 수 있잖아. 그러고 보니까 얘가 밑은 다르지만 진수는 서로 같아요. 앞에서부터 지긋지긋하게 하는 거야. 그럼 빨리 밑변환공식 역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즉 로그 3의 A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랑 얘랑의 관계는 역수 관계니까 이 값도 역수 관계니까 6분의 1이 되겠죠. 그럼 밑을 3으로 표현하는 거죠. 쟤도 마찬가지로 로그 3의 B로 표현을 하면 얘는 역수 관계니까 3분의 1이라고 표현해서 밑이 3인 요소로 표현한 거를 갖게 해준 거예요. 뭘 통해서? 밑변환 공식을 통해서. 왜? 밑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의 밑이 3인 녀석으로 표현된 값들이 나왔으니까 빨리 얘도 뭐 하는 거야? 밑이 3인 녀석으로 표현하면 밑변환 공식을 쓰면 되죠. 로그 3의 A분의 로그 3의 뭐가 될 거예요? 9B가 될 거고 얘는 로그 3의 9 더하기 로그 3의 B가 될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로그 3의 A분의 로그 3의 9는 2겠죠. 그럼 2 더하기 로그 3의 B 값들을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분의 밑에가 얘가 6분의 1이죠. 6분의 1분의 뭐가 되는 거야? 2 더하기 3분의 2가 돼서 얘는 3분의 8이 될 거니까 곱하기 6 곱하기 6을 해주시면 2, 8은 16인 5번이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풀고 있는 거라는 게 느껴지셔야 돼요. 결국은 내가 이 로그 어떤 연산들을 쓰려면 밑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구나. 밑이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2019년 난강 서술형 1번 문제인데, 자,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왜 좋아졌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로그 A의 B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Y는 로그 A의 B라고 예를 들어서 생각해볼게요. 그럼 로그 함수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순서대로 나가긴 하지만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밑이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 그리고 이 밑이 1보다 큰 녀석의 증가함수의 로그함수 특징은 y축을 점근선으로 하며 여기가 1,0이잖아. 그쵸? 1,0 정점으로 찍고 증가하는 위로 볼록인 함수인데 그때 x값이 1을 기준으로 1보다 큰 값은 다 양수라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이 양수임을 알려주는 거야, 이 표현. 그럼 얘가 양수면 얘는 서로 역수니까 로그 B의 A도 양수가 되겠죠, 당연히. 얘가 3이면 얘는 3분의 1일 거 아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이거의 양수 조건을 준 건데 저 표현을 로그 함수 그래프에서 잠깐 살펴보면 되는데 뭔 말인지 몰라, 저 조건이. 그냥 진수 조건, 밑 조건만 알려준 줄 알아요. 아니야. 뭐라고? 로그 AB랑 로그 BA 값이 양수인 녀석이야. 거기다 제곱들을 했어요. 그럼 더더욱 확실하게 양수죠. 그리고 얘네들은 뭐야? 역수관계야. 그거에 여기 지금 빼먹었는데 뭐냐면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최소값. 그리고 서술하니까 이건 얻는 거죠. 문제를 잘못 만드셨어요, 선생님.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니까 산술기하를 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로그 A의 B의 제곱에 더하기 이 앞으로 끄집어내면서 2 로그 B의 A의 전체의 제곱. 그럼 산술기하는 이 루트에 얘네들이 서로 곱한 값이죠.
그래서 로그 A의 B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에 로그 B의 A의 제곱 이렇게 쓸게요. 그럼 얘네들은 역수니까 이렇게 지워진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값이 루트 4니까 2가 돼서 이 2는 4가 돼서 최소값은 4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서술형으로 쓸 때는 최소값은 4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 녀석 항상 등호가 이게 4라고 하면 제일 작은 값이 이게 4라는 거는 등호가 성립할 때 4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등호 성립권이 얘네들이 서로 뭐 할 때야? 같을 때입니다. 즉 로그 A의 B의 제곱과 2 로그 B의 A의 제곱이 서로 같을 때 최소값이 4다. 꼭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를 우리가 통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유형을 봤으니까 이제는 뭐 할 거야? 네, 연습을 해봐야지. 자,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연습합니다. 6문제만 풀면 되기 때문에 집중해 줍니다. 자, 지금 보시면 위에 일단 지수에 이런 표현이 나왔어. 밑이 다 같네? 그럼 로그의 성질을 쓰는 거잖아. 그럼 로그 2에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부터 5까지의 곱은 120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가 2의 로그 2의 120이 될 거고 이런 녀석이 나오면 얘랑 위치를 뭐 할 거라고? 바꿔줄 거라고요. 그러면 얘는 120의 로그 2의 2니까 120이다 되겠더라 이렇게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 밑이 뭐합니까? 다르죠? 그러면 밑변환 공식을 쓸 건데 위에 아래 위에 아래 그러면 위에 아래 요렇게 지워지겠네. 그러면 또 위에 아래 이렇게 지워주고 위에 아래가 있었는데 없으니까 살 거고요. 위에 아래인데 위에 없으니까 얘 하나 살 거라고. 그럼 남는 게 뭐라 그랬다고? 로그 2에 1024만 남은 거야. 근데 1024는 2의 10승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값은 얼마 된다고? 10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뭘 로그 2분의 로그 3, 로그 3으로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시니까 그냥 툭툭툭 어차피 밑변환 공식을 써서 얘네들이 약분이 될 거라는 거, 서로 역수관계일 거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시험장 가서는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된다. 기억해 두시고 연습 문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 2번. 자, 로그 x-3의 마이너스 1 플러스 8x 마이너스 10의 값이 존재하도록 이건 로그의 정의를 쓰라는 거죠. 즉 밑과 진수의 미질수가 있으니까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밑 조건을 쓰시면 x-3이 0과 1 사이에 있고 1이 아닌 양수니까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죠. 그럼 3씩을 더해주시면 x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을 거고요. 얘는 x는 4보다 크다가 돼서 이거를 수직선상에다 연립부등식을 풀어야 되니까 수직선에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겠지. 3, 4, 그다음에 찍 이렇게 표현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내가 뭘 쓸 거라고요? 진수 조건을 쓰시면 되죠. 진수 조건. 진수 조건은 너무너무도 중요하다 그랬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2가 양수임을 쓸 거니까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0보다 작을 거고 얘를 풀어주시면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풀리겠죠? 그래서 x는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가 될 거야. 그러면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얘에 대한 교집합을 구하면 여기와 여기 범위가 되는데 그때 뭐라 그랬어? 자연수 x라 그랬어요. 그러면 3과 4 사이에 있고 4와 6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5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x가 뭐임을 5임을 구하는데 이렇게 많은 짓을 하는 거야. 그래 놓고 뭐라 그랬냐면 로그 2에 뭐라 그랬다고? 5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거래. 어떤 모든 수들은 다 정수 더하기 소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로그 2의 5는 도대체 정수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로그 2의 4가 얼마예요? 2잖아.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가 로그의 정의에서 2가 나면 로그 2의 4 이렇게 표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또 자유자재로 할 줄 알아야 얘보다 크고 로그 2의 8보다는 작다라는 것, 즉 이 값이 3보다는 작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럼 얘는
2점 얼마만하기 때문에 정수 부분은 2고 소수 부분은 0점 얼마만 거죠. 근데 소수 부분을 정확하게 몰라. 그러니까 A는 내가 2라고 쓰지만 B라는 녀석은 로그 2의 5라는 숫자가 2점 얼마인데 여기서 이 정수 부분 빼면 소수 부분이 남겠죠. 그래서 B를 이렇게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랬을 때 뭘 구하래? 2의 A-B승을 구했으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2의 2 마이너스 로그 2의 5 빼기 2를 갖다가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은 마마하면 4가 될 거고 빼기 로그 2의 5가 될 건데 4라는 녀석은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로그 2의 16이라 했죠? 그럼 로그 2의 16에서 5를 뺐어. 로그 2의 5를 밑지 같은 녀석 차는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얼마? 나눗셈이 될 거고 여기서 얘랑 위치 바꾼다. 이거는 그냥 공식이죠. 그래서 5분의 16에 로그 2의 2가 될 거니까 1이 돼서 결국 얘가 값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잘 못 푼다. 개념이 몇 개가 섞여 있어? 여러 개가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잘 접근을 못 해요. 그러니까 내용 공부를 정확하게 하면서 문맥을 읽어가면서 하나하나씩 그냥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약간의 해결력이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연습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로그 2의 15는 A. 자, 로그 2의 15는 A, 로그 2의 5분의 9는 B라고 했어요. 밑이 다 2로 표현되어 있구나. 그랬는데 로그 2의 75를 A, B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래. 그러면 이 75라는 녀석을 15로 표현하면 15 곱하기 5가 되잖아요. 그럼 로그 2의 15는 A인 걸 알겠는데 로그 2의 5는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죠. 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 이거를 다 쪼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를 먼저 뭐 하는 거야? 쪼개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로그 2의 15는 소인수 분해하면 3 곱하기 5라고 쓸 거니까 얘는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5로 표현이 되겠죠. 이 값이 A라는 식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 2의 9는 2 로그 2의 3입니다. 그렇죠? 거기다 빼기 로그 2의 5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이게 뭐야? B라는 식입니다. 보니까 로그 2의 3, 로그 2의 3, 로그 2의 로그 2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도 소인수 분해를 해서 5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럼 얘는 2 로그 2의 5 더하기 로그 2의 3을 보니까 얘와 얘로 표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이 값이 AB에 관한 식, 요 값이 AB에 관한 식이 뭔지를 알려면 로그 2의 3과 로그 2의 5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로그 2의 3을 AB로 표현하고 로그 2의 5를 AB로 표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이 부호가 반대니까 위의 식, 즉 1번과 2번을 더해주면 이렇게 지워질 거고 얘랑 더하면 3 로그 2의 3이잖아요. 그럼 3 로그 2의 3은 얼마가 되는 거야? 둘이 더하면 A 플러스 B가 돼서 로그 2의 3은 3분의 A 플러스 2면 B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로그 2의 3 대신. 그럼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로그 2의 5는 뭐가 되는 거야? A가 될 거니까 얘를 넘겨주시면 로그 2의 5는 얘가 3분의 3A니까 이걸 뺀다 그러면 3A에서 A 빼면 2A가 될 거고 플러스 B는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래서 로그 2의 5는 얘가 나와. 갖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3분의 2A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니까 3분의 4A 마이너스 2B가 될 거고 더하기 얘를 더해주면 밑이 통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더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3분의 5A 마이너스 B가 바로 답이 되겠더라 해서 답은 1번이 되는 거. 은근히 어려워요. 은근히. 네, 이런 거를 내가 뭘 구할 건지 정확하게 판단하시면서 가시는 겁니다. 연습해 보시는 거고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오면 당황하게 돼요. 로그 2 밑이 무조건 2인 거로만 표현하면 되는데 다 똑같으면 저걸 A, B로 표현할 수 있겠네? 근데 A가 로그 2의 15래. 그럼 얘를 로그 2의 15랑 로그 2의 5분의 9로 표현했는데 15와 5분의 9로 75로 만들기가 굉장히 힘든 거야. 그러면 쟤네들을 다 쪼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연습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자, 두 양수 AB에서 A분의 B는 9고 A의 로그 3의 B승은 3루트 3일 때 이렇게 줬어. 그때 요거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줘준 거야. 어떤 식의 값을 구할 때는 항상 이렇게 요 녀석이 미지수고 요 녀석이 미지수겠구나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 밑이 3인 로그 3의 A가 필요한 거죠. 그럼 빨리 여기다가 로그 3을 이렇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로그 3을 이렇게 씌워줘야 되죠. 왜? 로그 3의 A와 로그 3의 B를 미지수로 봐야 되니까 그 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로그 3을 씌워주고 여기다 로그 3을 씌워줘야 똑같은 식이 되는 거죠. 그럼 로그 3의 A분의 B는 로그 3의 B 마이너스 로그 3의 A 값이 로그 3의 9니까 얘는 2가 될 거고 살짝 위치를 바꿀게요. 로그 3의 A 마이너스 로그 3의 B가 얼마가 될 거야? 위치를 바꿨으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 하나 나오는 거야. 자, 이번에 이쪽을 풀게요. 자, 로그 3의 A의 로그 3의 B라는 녀석은 얘가 진수에 이렇게 지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지. 그걸 계산하면 로그 3의 B 곱하기 로그 3의 A가 자, 얘는 3의 3분의 1승이죠. 그럼 이 지수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는 3분의 1. 그러고 보니까 이거를 내가 x라고 놓고 이거를 y라고 놓으면 x 빼기 y는 마이너스 2고 xy는 얼마가 된 거야? 3분의 1이 주어진 거죠. 그러면 차가 주어졌고 곱이 주어졌을 때 어떤 거듭제곱의 형태를 구하는 거니까 합동차를 구하는 거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쓰시는 거예요. 그럼 잘 봐. x3승 마이너스 y3승은 x 마이너스 y에 일단은 3승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풀려? x3승 마이너스 y3승 나올 거고 그 다음에 3a제곱 b인데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3x제곱 y고요. 그 다음에 3ab제곱이니까 3xy제곱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지. 그럼 이 녀석이 얘가 되려면 이 부분을 뭐 해야 돼? 반대로 소거시켜야 돼. 즉 플러스 3x제곱 y에 마이너스 3xy제곱을 이 식에다 해줘야 얘가 지워지면서 얘가 나오겠지. 그럼 얘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플러스 3xy로 이렇게 묶어주면 앞에 거는 x가 남고 뒤에 거는 y가 남고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럼 이제 값 나와 있으니까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3승하면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지금 xy는 3분의 1이었으니까 얘는 지워주면서 1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10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요런 걸 미지수로 봐라. 요런 걸 미지수로 봐라. 그러면 조건에서 요런 형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 연습 문제 5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2017년도 9월 목평 나형 28번이에요. 고3 거예요. 무려. 그리고 28번 문제야. 그럼 4점짜리 중에서도 은근히 저 번호 위치를 보면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배운 대로 할 거예요. 자, 내 양수 A, B, C, K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K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얘가 미지수인 거죠. 그러면 3의 A승, 5의 B승은 K의 C는 요거 지수에서 이거 어떤 P로 표현을 해줘서 뭐야 3의 A승은 P고 5의 B승은 P라고 하면 밑을 P로 전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지수 관련된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좌변은 로그 C라고 적고 우변은 로그 2AB 마이너스 로그 2A 플러스 상형으로 써. 즉 밑이 뭐해? 같아. 그러면 우리는 빨리 뭐 하는 거야? 로그의 성질을 쓰시는 겁니다. 로그의 2A 플러스 B분의 뭐가 될 거라고? 2AB다 이렇게 주어지고 얘는 로그 C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럼 이 결과로 C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2A 플러스 B분의 2AB라는 조건이 나온 거죠. 근데 여기 있는 A, B의 연산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 지수에 들어있는 거라고요. 즉 이런 연산들은 내가 지수 법칙을 써야지만 연산을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지수 법칙을 쓰려면 뭐 해야 돼? 밑을 같게 해줘야 되니까 3이란 A승은 P라는 녀석을 통해서 3은 뭐라고? P의 A분의 1승 이렇게 표현한 거죠. 양쪽에 A분의 1승에서. 그럼 같은 원리로 5는 P의 B분의 1이 될 거고
K는 P에 뭐가 되는 거야? C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연산의 값들이 이 지수에 있는 값들이 다 역수잖아. 근데 얘는 C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럼 얘도 뭐 해야 돼? 이 값을 쓰려면 역수를 취해야 되겠지. 아, 모양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최대한 조건을 활용하고. 그럼 좌변을 역수를 취하면 C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변도 뭐 해야 돼? 역수를 취해야 되지. 그럼 2AB분의 뭐가 될 거라고? 2A 플러스 B가 되면서 요렇게 분리를 하면 2A 지워주면서 B분의 1이 될 거고, 요렇게 지워지면 BB 크림 바르면서 지워지면 2A분의 1이 될 거라고. 요런 표현이야. 그럼 얘랑 더했는데 얘는 A분의 1이니까 여기다 뭐 해야 돼? 2분의 1승식을 해줘야 2A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둘이 뭐였다고? 더하기를 했대. 그럼 얘랑 더하기를 했다는 건 미치 같은 녀석이 곱이잖아요. 그러면 P의 2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나오겠지. 근데 이 녀석의 값이 얘랑 뭐하다 그랬어?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 좌변에 있는 값은 얘네들을 뭐 했다고? 곱해줬다. 그러면 5 루트 3이 되겠죠. 5 루트 3. 그 다음 P의 C분의 1은 K라 했으니까 이 값이 K다라고 주어집니다. 근데 내가 구하려고 한 제곱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 제곱을 해서 25 곱하기 3이 돼서 75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 법칙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밑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 밑에 있는 로그의 성질을 써서 이런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이런 관계식에 대한 내용은 위에 가조건에서 지수가 들어있는 연산이고, 표현들이 다 역수로 들어왔으니까 얘도 역수를 통해서 C와 BA의 관계식을 통해서 그대로 온 더하기니까 2A분의 1이니까 2A분을 만들려고 위해서 2분의 1승하고, 둘이 더하기를 표현했으니까 미치 같은 데서 곱인 거고, 그럼 요 표현을 줬을 때도 얘네들이 곱했으니까 얘네들이 곱한 거고요. 그때 P의 C분의 1 같은데 그 값이 K니까 서로 갖다 놓고 풀면 답이 나오는 거야, 알아서. 그러니까 내가 의도를 하면서 뭔가를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새끼가 나한테 질문을 던지면 나는 그거에 대한 답을 하나씩 내리고, 그 다음에 뭔가 조건을 주면 나는 그거에 대한 답을 내리고, 답을 내리다 보니까 요런 과정 때문에 이런 조건을 쓰려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 라는 것들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저절로 해석이 되는 건데, 많은 학생들은 이거를 갖다가 다 애워서 선생님들이 푸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정도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네들도 배운 걸 그대로 쓰면서 그 앞뒤 상관관계를 뭐 하면 돼? 이해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문제를 못 푸는 거야.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앞뒤 관계를 못 보는 거죠. 한 곳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학을 뭐 하니까? 못하고 이런 4점짜리는 절대 풀 수가 없다라고 스스로 뭐 하는 거야? 정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설명을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자기 혼자는 안 된다. 연습이 부족한 거죠. 선생님처럼 생각을 못하는 거니까. 6번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이 또 주어졌어. 여러분들 2차 방정식 나왔을 때 막 두근 어쩌고 나오면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해야 돼. 근데 요 자식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럼 그 다음으로 또 오는 게 근각계수 관계고, 근각계수 관계도 안 되면 마지막 슈퍼파워의 녀석인 근의 공식을 쓰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얘는 뭐 할 거니까, 인수분해가 일단은 뭐 할 거니까 안 될 거니까 얘 두근이 알파 베타로 하면 일단은 첫 번째로 근각계수 관계, 즉 근계수부터 먼저 쓰자. 그러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서 2분의 M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얼마 되는 거야? 2분의 8 돼서 4라는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는 여기까지 알아. 근데 조건이 또 다른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요. 자, 그때 저걸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밑이 뭐하다? 다르다. 그럼 뭘 쓰는 거라고? 오늘 배운 밑변환 공식을 쓰는 거라고요. 그때 때마침 진수가 서로 뭐하다고? 같다고. 그러면 밑변환 공식을 써서 역수관계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밑을 2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은 내가 어떨 때 쓰는지를 알아야 활용을 하는 거지 단순히 외워서만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이것과 저것이 똑같은 거예요.
자, 요렇게 주어지고 난 다음에 나는 뭐를 미지수로 보는 거예요? 얘네들을 미지수로 보는 거라고. 그쵸? 그러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냐면 로그 2의 알파, 로그 2의 베타가 필요하니까 이런 데다 로그 2를 씌워주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다 씌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이 나가신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로그 2의 알파와 로그 2의 베타가 필요한 거지, 여기다 로그 2를 씌워주면 이렇게 로그 2가 씌워지는 줄 알아. 진짜 혼나? 요렇게 씌워지는 겁니다. 로그 2의 알파 플러스 베타랑 로그 2의 알파 더하기 로그 2의 베타는 얘랑 똑같은데 그럼 이 시간 이 시간 같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로그를 씌우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우리는 필요한 게 로그 2의 알파 이런 미지수와 이런 미지수가 필요한 거야. 로그 2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다 로그를 씌워놓고 위에다 로그를 씌우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 자, 그 값이 뭐라는 거야? 2라는 값이 주어지는 거야. 그럼 봐봐. 문제가 이제 취항을 해볼게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값이 주어진 거고, x 더하기 y는 뭐야? 2라는 값이 주어지니까 이건 뭐야 이제? 연립방정식이죠. 자, 뭐 하시면 된다고요? 얘를 일단은 밑에 있는 거 꼴배기 신경 양쪽에 x, y를 곱할게. 그럼 x, y를 곱하면 y 더하기 x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xy가 되고, 그럼 x 더하기 y는 얘 값은 2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이제 뭐 하면 된다고? 문자를 소거시키면 되니까 y 대신에 2-x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y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수를 어떻게 소거시킬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럼 2는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x 곱하기 2-x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를 약분을 해주고 서로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 얘는 2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될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얘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은 0이 될 거야. 자, 여기 지울게요. 이거 다 똑같은, 여기 오른쪽에 쓴 거랑 똑같으니까.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x-3 곱하기 x 플러스 1은 0이 되죠? 그러면 x는 얼마? 3 또는 x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x가 3이면 y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죠. 보니까 구조가 똑같아. 근데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아야 2분의 1을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m 값을.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나오는 로그 x는 로그 2의 알파가 3인 거잖아. 그 다음 로그 2의 베타가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얘는 로그 2의 알파가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로그 2의 베타가 3이 되는 거고. 그러면 알파 값과 베타 값이 서로 상대적인 값이 나오는 거야. 자, 알파는 2의 3승이 8이 될 거고 베타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때 알파는 2분의 1이고 베타는 뭐야? 8이 되는 거야. 값이 두 개 나와도 얘네들이 더한 값은 서로 같아요.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면 2분의 뭐가 되니까 이 값이 17이 될 거니까 m 값은 17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요럴 때랑 요럴 때의 값이 더한 값은 똑같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항상 미지수를 뭘로 보느냐의 싸움과 그 다음에 밑이 다를 때는 밑변환 공식과 여러 가지 공식을 쓴다는 거, 밑이 같을 때는 로그의 성질을 쓴다는 거, 지수에서는 밑이 같으면 지수 법칙을 쓴다는 거, 밑이 다르면 지수를 갖게 해서 연산을 하겠다는 거.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고 어떤 연산들이 나와도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의 목적에 맞춰서 접근을 하다 보면 저절로 연산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밑변환 공식, 여러 가지 공식, 로그의 성질, 지수 법칙, 뭐 어떤 지수를 갖게 하는 그런 기법들, 그런 공식들이 머릿속에 저장이 안 돼 있으면, 즉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잘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면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서 만들어놔야 돼요. 왜냐면 거기 써져 있는 거 그냥 뭐 하는 거니까 내가 외우는 거잖아요. 문제를 풀면서. 그걸 안 된 상태에서 저는 로그 연산이 어려워요. 연산 해보지도 않고 뭐 연습도 안 해보면서 어렵대. 안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5일차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시험들이 연장이 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씩 천천히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거기에 발맞춰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저는 6일차 상용 로그의 뜻과 성질 파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